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또 기획을 해봤는데 뭘 물어보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계세요? 네.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당연히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좀 여기 집 채널이니까 네. 집에 대해서 좀 대표님한테 배우려고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네, 전세, 뭐 월세, 매매, 뭐 반전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대충 들어봐서 뭔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뭐 사전적 의미나 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가급적이면 쉽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월세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이 조금 있어요. 네. 그리고 매달 집을 빌린 값을 내는 거죠. 그걸 이제 월 단위로 내니까 월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보증금이 많지가 않고 좀 적어요. 그래서 보증금의 사이즈는 내가 월 내는 그 임대료, 네. 그 임차료라고 할게요. 임차료의 12달 정도가 보증금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아요. 네네. 그러면 그 보증금의 크기가 월세의 12달 치인데, 네. 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전세 보증금의 한 또 10% 정도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이 책정이 되고, 네. 월 내는 게 월세. 네. 그러면 대표님 만약 월세를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월세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2기에 달하도록 월세를 안 내면 집 주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네. 그 2기라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네네. 그런데 매달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7만 원 정도 냈다고 할게요. 네네. 또 다음 달에 또 7만 원 냈어요. 네. 그러면 2달 동안 월세를 다 못 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2달에 낸 게 14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해지를 할 수는 없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한 달에 10만 원이면 네. 두 번에 달하는 거면 20만 원이 미달이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적된 금액이 2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치 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 달에 다 못 내고 일부만 냈고 다음 달에 일부 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고 못 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월세 한 12달치를 보증금으로 통상 잡는다. 네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다 소멸되지 않는 한, 네. 상계되지 않는 한 주인이 월세 내세요 하면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보통 소송 이렇게 하고 집 내놔라 주인이 이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2기에 달하도록 월세를 안 냈을 땐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드라마에서 좀 본 장면 하나가 있는데 막 보증금에서 깐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월세를 안 냈을 때 그 월세 안 낸 걸 보증금에서 상기하겠다, 네. 까나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전세. 네. 전세는 이제 월 매달 내는 돈이 없이 그 금액을 일정 금액을 주인한테 맡겨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맡겨놓고 그 맡겨놓는 그 기간도 역시 2년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2년 동안 맡겨놓고 사용을 하고 네. 2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면 그러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죠. 예. 그럼 주인은 그거 내가 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쵸, 없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주인은 그 돈을 2년 동안 다른 데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투자나 이런. 그쵸. 투자나 아니면 목돈 필요한데 어디 쓰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네. 만기가 됐으면 돌려주는데 그냥 활용을 할 돈이 없다. 만약에 보증금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주인은 은행에서 그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낼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고 임차인한테 돈을 빌렸다가 주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님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만약에 그거를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못 돌려주면 네. 이제 법적으로 가는데 네. 그 임대 기간을 예를 들어 한 2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네. 돌려달라 그랬는데 못 돌려줬다? 네. 그러면 첫째는 계속 그냥 사는 방법이 있겠죠. 돈을 못 돌려도 받았으니까. 받기 전까지는 계속 사는. 그렇죠. 네네. 두 번째는 만기가 됐는데 안 주면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법원에 해요. 그래 놓고 싹 집을 다 빼고 가면 돼요.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돈을 못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막막하죠. 네.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 갈 돈도 없고. 네, 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보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 한 세 군데 기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들게 되면, 가입을 해 놓으면, 네. 나 만기 되면 나갈 거니까 돈 돌려주세요 하고 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네. 그럼에도 만기가 됐는데 한 달을 기다렸다가 안 주면,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그 업체 네. 기관에 네. 그 돈을 요청을 하면 네. 그 기관에서 돈을 줘요. 그리고 그 기관이 집주인한테 대신 받는 거죠. 그렇게 큰 걱정은 막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PD님처럼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네. 그런 제도를 알고 있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 안 하면 또 난처해지죠.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반전세랑 매매 남았는데요. 네. 반전세 시작해 주시죠. 반전세는 이제 월세에 월 내는 금액이 너무 세서 힘들고 네. 또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게 너무 커서 힘들고 네. 그거를 절충을 해서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더 높이고 네. 그리고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보다는 월세를 더 낮추고 네. 예, 전세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내고 어려우시는데요. 월세보다 보증금을 좀 높여서 네. 월세를 좀 줄이자. 간단할까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네. 쉽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월세와 전세를 접목시킨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매매를 네. 소개해 주시죠. 매매는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네. 물건 우리가 사고 팔듯이 부동산도 사고 파는데 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라든지 취득세를 낸다든지 이런 행정적이고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 외에는 그냥 사고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매매는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좀 파생된 내용이 있는데 네. 전매라고 있어요. 전매요. 예. 네. 그래서 전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월세, 반전세, 전세, 매매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거나 할 때 네.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내가 보증금이 많지는 않을 때 보증금을 일부를 넣고 월세를 내가는 그런 편리성이 있지만 네네. 또 이자보다는 통상적으로 월세가 더 높아요. 그렇죠. 제1금융권 이자보다는 월세라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장단점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면 내가 매달 내는 월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목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 우리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저 뉴스에서 맨날 높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안 내려고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럼 또 이자가 생기네. 그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월세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시점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껴있네요. 껴있어요. 네,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시대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매매 장단점이 있을까요? 매매 장단점이라,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라기보다
이 투기나 이런 걸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집을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단 그냥 내가 산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 네. 그거를 분석하고 정보를 얻고 이래야 되는 그런 고급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활동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그러면 내 재산을 갖고 네. 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데 네. 단점이라면 내가 그거를 사서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엄청난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렌트를 해서 전세나 월세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데려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요. 아찔하죠. 이게 뭐 1, 2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매매를 할 때는 신중하게 그 시대를 네. 잘 보고 하시고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네. 그런 안락한 집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클린한 집. 네, 클린한 채널이니까. 네. 네. 좀 배우는 입장이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월세, 전세, 반전세, 매매 이렇게 네 가지 알아봤는데 네.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배우는 도중에도 너무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어려운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건 또 뭘까?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촬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